요즘 여러분, 요즘 20대, 30대, 40대 분들의 태도가 완전 바뀌셨어요. 엊그제죠? 제가 그분을 만났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가 어제까지 쿠팡에서 엄청 많이 주문했는데, 아니, 왜 그걸 몰랐을까요? 왜 아자모를 몰랐죠? 왜 애터미를 몰랐죠? 이러는 거예요. 애터미는 알고 있었대요. 주변에서 계속 애터미를 전달받았는데, 왜 이런 거를 몰랐죠? 이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원장님, 제가 사실 말을 잘해서 그래요. 제가 설명을 잘했기 때문에 지금 알아들으신 거예요. 제가 이랬더니, 네, 네. 이러면서, 잘 설명을 해드리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사람의 관심이 있다, 없다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거는 그 상대방이 자꾸 나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 궁금함이 많았을 때는 그 상대방이 되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땐 어때요? 내가 잘 모르겠으면요, 나보다 나은 스폰서를 딱 붙여야 돼요. 왜? 뭔가 궁금증을 해소가 안 되면 하다가 이게 막히면 또 포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해소가 딱 돼서 이해가 돼가지고 정리가 되고 또 행동을 하고 또 문제가 터졌을 때 또 정리가 되고 이해가 되고 자꾸 성장이 되면 그 사람이 딱 감을 잡으면 나 이거 할래. 그러면서 몰입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애터미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공 시스템대로 해야 되죠, 애터미에. 근데 48시간 후속 관리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저희는 가입과 동시에 그분은요, 그 밑에 3명이 달려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뉴질랜드에서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용인에다가 그 미용실을 차린 거예요. 그러면서 20대인데 제가 물어봤죠. 원장님이세요? 그랬더니 원장님이래. 20대인데, 대단하시네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면서 오늘 몇 시까지 가능하세요? 그랬더니, 예약제라서 1시간 정도는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1시간 플랜으로 맞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상대방을 만났을 때, 얼마나 시간이 가능하세요를 꼭 물어보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진짜 바빠가지고 잠깐 와갖고 한 30분 정도 시간만 생각하고 나올 수가 있는데 나 혼자만 1시간을 떠들었어. 1시간 플랜으로 짜가지고 갔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기 죄송한데 왜냐면 머릿속에 이 사람이 언제 끝나지? 언제 끝나지? 요런 생각밖에 없어서 내가 30분이라고 그 플랜에 맞췄으면 그 사람도 30분에 끝내야겠구나. 그러면서 편하게 들을 수가 있는데 그런 시간을 안 물어보고 그냥 바로 플랜을 들어버리면 이 사람도 나 지금 일하다 나온 거잖아요. 나 가야 되는데 이 생각에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일단은 그분이 사업 설명을 듣기로 약속을 하고 만났기 때문에 저는 자연스럽게 애터미 사업 설명 플랜으로 바로 들어갈 수가 있었고 그분은 애터미를 부업으로 하셔야 되고 하시는 일이 미용실 원장님이기 때문에 중간에 저는 나왔다 생각을 했어요. 점심시간 타임으로 만났거든요. 그래서 혹시 몇 시간, 1시간 정도 시간 가능하신가요? 예약 바쁘신가요? 그렇게 했더니, 1시간 정도는 괜찮아요. 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1시간 플랜으로 쫙 짜드렸더니 그분이 마음 편하게 들으면서 계속 궁금하면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요, 요게 좌측, 우측이 뭐예요? 그리고, 근데요, 이 줄이 뭐예요? 줄이라는 개념도 전혀, 왜, 내자도 모르니까, 저는 줄이 뭐예요? 라고 물어본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요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줄이 뭐예요? 물어보면 뭐라고 하실래요? 그러게 줄이 뭐지?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뭔가 상대방이 질문을 들었어, 했어. 그럼 내가 만약에 모르면, 몰라도요, 약간, 제가 정확하게 요 부분은 모르면 솔직히 인정은 하는 것도 좋습니다. 너무 괜히 아는 척 하다 나중에 그 사람이 딱 알면, 뭐야, 이거 다 허술하네. 뭐 아는 척 했네. 막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설프게 알면 그냥, 제가 이 부분은 조금 저도 이렇게 한번 상담해볼게요. 이래도 괜찮아요. 아니면 직접 스폰서님한테 전화해서 줄이 뭐예요? 이럴 수도 되고. 근데 스폰서님이 또 전화가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대처하면서 하시라 이거예요. 저는 뭐라 그랬냐? 줄이 뭐예요? 라고 물어봐가지고 제가 이랬습니다. 줄이요. 우리 유통 방식이 기본 애터미도 다단계지만 형식은 유통하는 회사다. 그러면 네트워크로 유통을 하느냐 그냥 일반 유통을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애터미는 네트워크 유통이기 때문에 그냥 플랜 자체가 이렇게 두 줄, 이렇게 줄이라는 바이너리 구조 내가 매출해서 얼마를 했을 때 그냥 돈을 받는 게 아니고요. 좌우의 매칭으로 소실적으로 수당이 발생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냥
그런 원래 네트워크가 그렇게 방식으로 줄이 이렇게 많을수록 연결이 이렇게 네트로 연결이 많을 수도 있고요. 저희는 두 줄 바이너리 플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네네네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젊은 감성에 맞게끔 가입을 하셔야 돼요. 제가 어제도 자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사업 설명을 하기 전에 사원 제창을 해야 되죠. 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어제 원주를 갔어요. 거기도 또 미용실 원장님이셨어요. 근데 가입은 한참 2019년도에 됐던 분이에요. 이제 저희 부모님의 이제 박병일 팀장님이라고 또 그 밑에 또 사람들을 찾아 나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주 가는 김에 또 오전에 그쪽을 들렸다 갔는데 그분이 관심이 하나도 없는데 물건을 살짝 샤벤샵식으로 이렇게 보이게끔 비치를 해놓으셨어요. 왜? 애터미 물건을 사간대요. 그래서 했는데 전혀 애터미 이 포인트 보는 방법, 가입하는 방법, 내가 몇 명 달렸고 아무것도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이거 사업 설명 좀 들어봐라 그러면요 절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저 원장님을 좀 관심 갖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이게 진짜 실전 필드 경험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론으로 열심히 해도 행동이랑 또 많이 다르죠. 그래서 저는 제가 가르쳐드리는 이 시스템은요, 이 수율 같은 경우는 필드 현장에서의 할 수 있는 제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여러분 걸로 만드셔야 돼요. 이론만 듣고 끝내시면 안 되고 내 거를 만들어서 계속 행동을 하시다 보면 내 거화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뭘 잘하냐면요. 내가 이 사람을, 이 원장님을 일을 시키고 싶어. 나랑 같이 사업을 하고 싶어. 근데요, 아무리, 사장님, 한 줄 끝나셨습니다. 한 줄 터지셨습니다. 요렇게 매출이 많이 떴네 해도요, 관심이 없는 분들이 사실 더 많아요. 왜? 많이 뜨면 뭐해? 나한테 돈이 안 들어왔는데. 이거거든요. 여러분, 아주 맥은 단순해요, 여러분. 나한테 이익이 되냐, 안 되냐인데, 나한테 이익이 됐어. 돈이 됐어. 그럼 줄이 짧아도요. 왜 나한테 돈이 들어와?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이 이래요. 돈이 캐시백이 됐어. 근데 6만 원밖에 안 들어왔더라. 이런 다양해요, 여러분. 그래서 똑같은 이론으로 해도요. 왜 애터미가 어렵다고 얘기를 느껴지냐면 그 사람 간의 갈등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 이 갈등 생기면서 내가 왜 이 짓을 해야 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만 우리 회장이 뭐라 했죠? 지 맘의 법칙. 얘기하고 안 하건 누구 맘? 내 맘. 그리고 거절하고 그 사업을 하든지 안 하든지 이건 누구예요? 지 맘이에요. 그 상대방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 얘기만 하면 되는데 일단 그래도 우리가 그 리스크, 그 거절을 조금 줄이려면 그 안에 또 스킬이 있겠죠. 원래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줄 쭉 많이 달아서 멤버십 쭉 나와서 밑불 똑같아요. 그럼 그 밑불을 어떻게 소개를 받고 내려가냐. 왜? 우리는 모두 다 인맥이 어때요? 다 물어보면 어때요? 나 인맥 많아요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이고 나 인맥 없어요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인맥 없다는 사람이 많죠. 또 어떤 사람이 많아요? 나 못 팔아요 라는 사람이 많지. 나 잘 팔아요 이런 사람이 많아요? 나 잘 팔아요 사람만 있으면 아주 이뻐서 막 다 토닥토닥 해주죠. 근데 다 어때요? 나 못해요. 입도 안 떨어져요. 판매도 못해요. 근데 어때요?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반팽이 밑에 반팽이 밑에 누가 나온다 그래요? 옴팽이가 나온다 그랬죠. 그러면 나도 인맥이 없는데 그럼 그 인맥을 나오게끔 계속 우리 가입비, 진입비, 월간 유지비가 없기 때문에 무한 단계로 이루어지니까 꾸준히 하다 보면요. 사람의 속도 차이는 있지만 반드시 돼요. 반드시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이 시스템 속에서 변화를 하셔야 돼요. 나는 계속 한결같을 거야. 그냥 나는 안주할 거야. 그러면서 알아서 해줘. 그러면요. 내 사업 속도가 안 나요. 내가 안에서 공부를 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지만 성공자들이 얘기하는 거 그리고 국장님이 얘기하는 거 그거를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그러면서 나에 맞게끔 찾아가면서 원래 기존의 반팽이 최진화가 온팽이로 진화를 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뭘 잘했냐면 어제 같은 경우는 그 원주에서 그분이 관심이 하나도 없었어. 그냥 찾아간 거예요. 왜? 한 줄이 2019년도에 달렸기 때문에 거기 밑에 조직들이 엄청 많거든요. 사업자들이 나왔어. 그러니까 어때요? 그분은 맞춰먹기만 해도 어디예요? 그쵸? 근데 거기다 애터미를 물건이 팔리니까 거기서 계속 조금씩 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사업자를 깨어낼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이걸 노렸던 거예요. 그 손님이 왔을 때 그 미용실 원장님의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냥 물어보기 전까지는 절대 안 한다고. 왜? 거절받을까봐. 내가 이 미용실을 하고 있는데 또 애터미 얘기하면 거절받을까봐. 그 두려움 때문에. 근데 저희는 어때요? 애터미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걸 노리는 거예요. 옆에 딱 그 애기 아빠가 왔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애기 머리 자르고 파마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애기 귀엽네, 애기 귀엽네 이러면서 얘기를 하다가 그분한테 이제 애터미 아니냐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조금 젊은 분들한테는요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좀 변화하셔야 돼요. 내 밑에 내 라인에 젊은 사람이 들어오고 싶다 하면 젊은 사람들의 감성으로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지. 사장님 애터미가요 이제 전 세계로 나간다. 이거 유튜브랑 똑같다. 쿠팡이랑 똑같다. 여기까지는 잘 말을 하셔 보통. 근데 뭘 얘기하냐면 그 밑에다 가입 좀 하세요. 요렇게 얘기하면 갑자기 어떻게 돼요? 우와, 잘 얘기하다가 화르르 깨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 사람이 내 밑에다 가입 좀 하시라고. 이러면 갑자기 그 사람이 뭐라 그래? 애터미 잘 몰라. 다음에 그럼 제가 알아보고 할게요. 이러면 어떻게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거기다 먼저 내 밑에 좀 가입 좀 하셔라.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거기서 어떻게 할까요? 삐집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벌써 말로 까먹어 버렸거든. 그래서 아이고 속으로 그죠. 놓쳤네. 옛날에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어제는 시간이 그 미용실에서 애 머리를 이렇게 파마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시간이 길죠. 그래서 그 틈을 계속 제가 타이밍을 봤어요. 여러분 뭐든지 이게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그래서 제가 엄마가 먼저 뱉었어. 애터미 아니냐고. 뱉었는데 뭔가가 다단계 냄새 쪽으로 살짝 빠져나갔어. 저희 엄마 들이대는 건 잘하세요. 근데 들이대는 건 잘하는데 젊은 감성의 남성이었거든요. 그래서 저 남자들이 잘 좋아하는 말로 가야 되는데 잘못 갔어. 그래서 제가 여기 한 템포 늦었네. 이거 거절 당했다. 뭐라 처음에 이랬거든요. 제가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오케이 타임 스탑. 그리고 계속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 애기 이쁘네. 어머 애기 머리 잘 잘랐네. 이러면서 딱 하다가 이제 우연찮게 또 얘기를 툭 던졌어요. 애터미 얘기를 이제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 손님한테 얘기를 하면 불편하죠. 그래서 원장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장님 애터미가요 요즘에 쿠팡처럼 로켓 배송도 된다. 애터미가요 아자말 생기면서 아디다스도 생기고 뚜레쥬르도 생기고 파리바게트 생기고. 저는 왜 원장님한테 얘기를 했을까요? 옆에 손님 들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저는 지금 원장님한테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옆에 사람한테 얘기한 거라고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면 갑자기 온 사람이 머리 깎다가 그럼 미용실 원장님도 불편해지는 거예요. 오는 손님이 머리 깎고 있는데 갑자기 불편함을 느끼면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찾아온 애터미 아줌마들이 와가지고 애터미 떠들어갖고 자기의 손님이 떨어지면 좋아요, 싫어요? 싫죠? 그래서 그거를 잘 조율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는 불편한 그냥 알아볼게요 하면서 1차 거절을 했잖아요. 그럴 때는 그 사람한테 계속 어떻게든 가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원장님한테 말을 하면서 이 옆에가 듣게끔 하는 거예요. 간접적인. 그러다가 쿠팡이 진짜 로켓 배송처럼 했는데 소비자 이익이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서 툭 던지는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그러면서 애터미 직접 설치하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쿠팡이랑 똑같은 마트인데요. 요거 치약 보세요. 이거 프로폴리스 치약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면서 옆에 손님한테 또 다시 저희가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게 애터미예요? 라고 그러더라고요. 치약은 알고 있었나 봐요. 그러면서 써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보셔라. 이마트랑 똑같은 건데 0.1% 적립이 되는데 우리는 5%인데요.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했냐? 제 핸드폰에 있는 애터미 어플을 보여줬어요. 자, 여기 보시면요. 애터미가요. 이렇게 플레이스토어를 설치를 하시고 여기 보셔라. 여기 고등어가 있는데요. 고등어는 3,000포인트고요. 여기 오메가3가 있는데요. 오메가3는 19,800원에 6,900포인트다. 뭐 이렇게 딱 보이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포인트가 높네요? 일반 소비자분들은요, 이걸 딱 보면요, 포인트가 높네요, 그래요. 제가 저번에도 센터에 갔을 때 손님 한 분이 가입이 이제 되시면서 제가 그걸 딱 보여드렸더니 그냥 물건을 썼는데 애터미 포인트에 전혀 몰랐던 분이에요. 근데 제가 직접 딱 보여드리니까 뭐라 그래요? 어머, 애터미 포인트가 되게 높네요, 이래요. 그쵸? 높죠? 왜 마트 가세요? 왜 쿠팡에 사세요? 아무것도 이해가 없는데 어차피 똑같은 물건을 산다 하면
아자몰에서 사는 게 낫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 알겠다고. 그러면서 그분도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분이 남자분이었어요. 남자분 애기 엄마인데 애기 아빠인데 30대요. 자기가 어플을 설치해서 제가 가입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이 아이디가 회원번호가 아이디거든요. 그래서 우리 쿠파는 내가 아이디를 만들잖아요. 근데 애터미는요. 회원번호를 인증번호를 받으면요. 그 회원번호가 아이디예요. 그러면서 본인 폰으로 하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편하게 내 거니까 이렇게 하면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 걸로 로그인을 시켜드리고 회원 가입을 해서 본인이 인증을 받게 해서 아이디를 비번 통일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단톡에 초대까지 딱 하고 사진까지 딱 찍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거를 원장님의 소실적에 달아드렸어요. 그래서 원장님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분 손님 없었을 때 원장님 밑에 요번 가입했어요. 봤잖아. 이분이 원래 처음에는 관심이 없다고 오늘 바쁘다 그러셨었는데 제가 막 그분을 가입을 시킨 걸 눈으로 보고 그리고 젊은 사람이 보고 관심을 갖고 그리고 하니까 옆에서 막 거들어주더라고요. 애터미가 좋잖아요. 이 원장님이 스스로 갑자기 애터미 좋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박병혜 팀장님의 동생인가? 누나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 식구들 패밀리 사업이 되거든요. 나중에는. 근데 이 첫 단추가 잘 물고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을 사업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요. 아주 단순합니다. 이 사람한테 계속 쫓아가서 네가 해봐라. 네가 해야지 사람이 나와야 내가 돈이 되지. 네가 해야 소개가 나오지 하면 이제 팽날 해봤자 이 사람 안 해요. 아무리 인재여도요.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사람이 나오는 주변 거기에 있는 사람이 사업을 하고 관심이 가져야 시키고 싶은 사람이 움직이더라 이거예요. 아주 원리는 단순합니다. 그 상대방의 이익이 되고 돈이 되고 뭔가 희망적인 요소를 주면 움직인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아주 단순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스킬, 그 노하우는요. 제가 어떻게 가르쳐 드릴 수가 없어요. 많이 해봐야지 내 거를 할 수 있거든요. 아무리 말을 잘해도요. 그 사람도 있어요. 요 사람이 말을 잘하니까 애터미에서 잘할 거야. 근데 실제 애터미를 모르면요. 아무리 말을 잘해도요. 깨지게 돼 있어요. 왜? 다른 쪽으로 전문가지 애터미의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탤런트가 있어요. 자기 그 끼가 있는데 말을 잘하는 사람이요. 진짜 애터미의 교육이 제대로 되면요. 정말 잘해요. 왜? 저도 말하는 거를 잘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무대 체질이고. 근데 제가 애터미를 초창기부터 잘했을까요? 완전 작살났죠. 깨지고. 왜? 말을 못했으니까. 그 재질은 있었는데 재능은 있는데 애터미 애자도 모르니까 작살났죠.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제가 원래 말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재능도 있는 애인데 애터미가 무르익고 이제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애터미의 말을 잘하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조직이 성장하죠. 그래서 그 깐들 있죠? 적임자. 이 사람이다 싶을 때 그 사람들이 잘 하는데요. 애터미화가 되지 않으면요. 그때까지는 계속 잘 될 수 있게끔 계속 내 자식처럼 케어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 대표적으로 최은주 사장님도 아메이에 엄청 몰입을 해서 열정적이고 강의를 하면 진짜 잘할 사람. 저는 옛날 이 최은주 이모가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장원영 권사님 밑에 권사님이 연세가 있으시니까 저는 항상 누굴 생각했을까요? 젊은 분이 들어와야 되는데? 젊은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근데 소개하다가 최은주 사장님이 들어온 거예요. 최은주 사장님이 이렇게 딱 보니까 장원영 권사님의 부족한 점을 채울 수가 있겠다. 오케이. 그러면서 제가 이제 계속 이분을 나중에 강의를 시켜야지. 그걸 머릿속에 계속 그림을 그리면서 계속 이제 상담을 해드리고 만나드리고 미팅을 해드렸어요. 근데 지금 딱 어때요? 벌써 달라요. 그 교육, 아메이를 했던 분들, 기존에 했던 분들은 이거를 애터미를 알면 확실히 잘합니다. 그림을 저보다 나요. 그림을 이만큼 그려가지고요. 300명을 다 그려와서 계보드를 쫙 펼쳐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김효주 이모가 그걸 보자마자 거기에 비전 받으셨잖아요. 최은주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제가 효주 이모도 잘한다. 잘하는 사람인데 아직 몰라서 그렇다. 근데 요즘에 이제 깨웠습니다. 근데 왜 깨어났을까요? 우리 에덴 팀장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효주 이모가 또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잘할 사람들
내 인맥이 집계가 안 됐잖아요. 소개 받으면 그 소개한 사람이 바뀌어야 그 밑에도 바뀌게 돼 있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그 밑에를 찾아나면서 처음에는 매출이 뜨게 하고 소개를 받게 하면서 이 적임자를 변화를 갖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요렇게 내가 먼저 그림을 그려나가면서 그렇게 행동을 하다 보면요. 반드시 바뀌게 돼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저만의 이제 또 스킬 노하우였거든요. 노하우였고. 자, 오늘의 주제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이 주제가 아까 사업 설명 그 스킬하고 좀 비슷해서 먼저 꺼내봤고요. 오늘은 주제는요. 제목. 물가 상승은 계속되고 있죠. 물가 상승은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죠? 돈의 가치는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내 월급은 계속 그대로고. 그래서 이제는 투잡, 쓰리잡을 정말 해야 되거든요. 근데 투잡으로 연금성 소득 만들기 좋은 게 뭐죠? 애터미다. 제가 인도네시아에서도 어제 강의를 했을 때 물어봤어요. 인도네시아 평균 월급이 3, 40만 원인데 기존 먹는 거는 싸요. 물가가 싸요. 먹는 거는. 근데 기존 뭐 핸드폰 요금, 뭐 자동차 주류, 뭐 주유비, 뭐 이런 거는요, 한국이랑 똑같거든요. 맥도널드, 아디다스, 이런 거는. 그러면, 이 인도네시아 애들은 진짜 그냥 원래 생활비 가지고는 택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나지? 그러니까 물어봤어요. 너무 궁금해서. 그랬더니, 요즘 인도네시아 분들도 부부가 사업을 같이 하고요. 일을 도와주는 거예요. 남편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와이프도 하는데 무슨 일을 많이 하냐? 부동산, 그리고 중개사 뭐 이런 거, 그리고 보험 이런 거를 한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영업을 하는 거예요. 영업 쪽으로. 그래서 한국이랑 되게 비슷하다. 요즘에 우리 여성분들 주부로 쭉 지내다가 남편이 어려워지니까 어디로 가죠? 보험으로 제일 많이 가잖아요. 근데 보험은요, 왜 저는 처음에 그랬어요. 아니 왜 이렇게 보험을 많이 갈까? 근데요,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보험은요, 첫 달, 둘째 달, 뭐 요 첫 월급이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 교육을 받다 보면 나중에 이것도 좋네 저것도 좋네 애용하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 애텀에서 어차피 쓸 생필품 애용하는 것처럼 보험 공부를 하다 보면요, 결국은 나부터 보험을 다 바꾸게 돼 있어. 그러면요, 나중에 그게 마감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돈 받으니까 좋은데, 그리고 한두 명은 소개를 시켜주죠. 근데 어느 문제가 있냐? 사람이 고갈돼요. 우리 보험 어떻게 해요? 일반적으로 보험 다 들어있잖아요. 들어있는 거를 다 해제시키고 또 옮겨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렵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보험에서 진짜 10년 버틴 사람들은 10명 중에 진짜 1명 있을까 말까래잖아요. 그만큼 어렵다 이거죠. 근데 저는 보험을 하는 사람이 진짜 애터미, 보험에서 정말 5년, 6년, 10년 했던 분들이 애터미에 정말 애터미에 진짜 공부를 해서 보험처럼 했다. 그렇게 10년처럼 했다 그러면요, 그 사람들이 또 일을 냅니다. 대표적으로 누구 있죠? 박민영 크라운 마스터가 있잖아요. 그분이 보험하셨던 분이잖아요. 근데 갑상선 암에 걸렸는데 기력이 자꾸 딸리니까 또 누구 있어요? 강정원 로열 마스터가 있잖아요. 그분이 또 보험을 하다 보니까 또 네트워크도 많이 하셨죠. 그러다가 보험으로 하게 됐는데 박민영 단장을 가입을 시켰어요. 이제 갑상선이 있으니까 해모임을 전달했는데 이 밑에서 갑상선 안 걸려가지고 이분이 해모임의 효과를 보면서 애터미의 마케팅 플랜을 딱 알아듣더니 본인이 그냥 보험처럼 하면 이건 무조건 되겠다라는 판단이 딱 쓰니까 2천만 원을 대출했대요. 왜? 생활비가 돌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보험처럼 이걸 2천만 원을 대출해서 이거를 돌리면서 계속 사람들을 전달하고 늘리고 해가지고 지금 크라운 마스터 됐는데 그 밑에 그 강정원 로얄 마스터 스폰서인데 로얄 마스터고 밑에가 크라운 마스터고 또 그 밑에가 크라운 마스터예요. 그러면 이 강정원 이분은 어때요? 임페리얼 가기가 또 쉽겠죠. 밑에 2명이 크라운 마스터가 됐지만 지금은 본인이 밑에보다 직급이 로열이라서 적지만 또 여기 2명이 또 크라운 마스터가 나왔으니까 임페리얼 가기는 또 마음만 먹으면 또 쉽겠죠.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밑에서 박민영 크라운 마스터가 빨리 알아들으니까 빨리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이분이 보험하다가 이분이 갑자기 애터미에 몰입하니까 딸려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하다 보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 로열 마스터 강정호 그분 강의를 들어보면 자기의 그 얘기를 한 거를 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그 이혜정 크라운 임페리얼 마스터의 이제 소실적이에요. 그래서
이혜정 총단장도 늦게 나왔죠. 늦게 나왔는데 곧 그 강정호 그분한테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소개를 받았는데 한 줄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한 줄만 하면 안 된다는 걸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혜정 임페리얼 마스터는 강정호 그분을 소개를 받으면서 쭈쭈 다니니까 그 강정호 마스터는 한 줄이 커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한쪽만 계속 펼쳤겠죠. 자기 인맥들이. 근데 거기에 이 박민영 크라운 마스터가 소실적에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박민영 크라운 마스터와 이혜정 임페리얼 마스터가 계속 케어를 하면서 부산을 가면서 조직이 커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 박민영 크라운 마스터의 좌우가 커져버리니까 이 강정호 크라운 마스터가 인맥을 다 한쪽으로 붙이니까 어떻게 돼요? 찌그러지더라 이거예요. 그러더니 지금 나중에 로열 마스터를 빨리 못 간, 그 크라운 마스터를 빨리 못 간 원인이 누구나 여러분 두 줄은 힘들어 하지만 두 줄 한 사람들이 결국은 조직이 탄탄하고 내가 전체 관리를 하고 전체를 다 알기 때문에 더 성장이 빠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얘가 그 강정호 그 로열 마스터가 강의한 내용 중에 절대 두 줄 다 내가 관리를 하고 내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도 그렇게 느끼는 게 결국은 스폰서는 한 파트너의 모든 좌우가 그 사람의 한쪽이기 때문에요. 적임자만 나오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스폰서 사업으로 보는 순간 여러분의 사업 속도가 말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내 좌우로 보시고 위를 쳐다보지 마세요. 내 좌우를 잘하고 있으면요. 위에서 거꾸로 내려와요. 내가 스폰서한테 바라면 스폰서도 얘가 잘하고 있나 예의주시를 하게 되는데 내가 스폰서와 상관없이 내가 열심히 헤쳐나가고 어떻게 하면 방향을 잡고 어떻게 하면 성장을 할까를 연구를 하다 보면요. 스폰서가 너무 이뻐가지고 우리 내 새끼 어떻게 하면 좀 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까? 도와줄 생각이 든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도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 계속 신규를 늘어놔야 되는데 저도 계속 시행착오가 있어요. 왜냐면 한국 같은 경우는 내가 만나니까 어때요? 만나니까 폭발 돼요. 비전 제시도 빨리 되고. 근데 온라인으로 하는 거는요. 경비도 안 들고 좋습니다. 근데 어떤 함정이 있죠? 만나질 않으니까 그 사람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소개가 자꾸 안 나와. 만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연구를 하다가 그래. 소개 또 타고 하니까, 장원영 권사님 밑에, 사위가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었지. 자카르타에 살고 있었지. 20년째 살고 있었네? 그러면 한번 통역사를 바꿔볼까? 별 생각을 저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생각도 해보고, 저 생각도 해보고, 좋은 방향으로 저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왜? 여러분 계속, 변화가 성장이 되려면 뭔가가 이렇게 가는 도중에 이게 쭉 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시행착오가 있어요. 시행착오가 있기 때문에 부딪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 위기를 기회로 잡아서 성장을 하는 사람이 있고 뭔가 위기가 부딪혀서 아이고 못하겠네 나자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위기를 어떻게 기회를 잡아서 헤쳐나갔어. 그러면요. 그 성장이 훨씬 많이 돼가지고 어떤 산하에 어떤 조직이 들어오고 어떤 사람을 만나도요. 내 말에 힘이 생기더라 이거예요. 내가 아는 만큼 조직도 커지고 자신감도 생기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존경심이 생긴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물가 상승은 계속 되기 때문에요. 내가 하나 가지고 저축을 가지고는요. 답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로 그냥 하나 일 가지고는요, 지금 버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때요? 요즘에는 100세 인생이니까 제가 요거를 봤어요. 자, 보시면. 자, 우리나라의 평균 시급. 보통 시급이 지금 얼마인가 봤더니 9,160원이더라고요. 9,160원인데 하루 8시간 근무해서 5일 근무를 했을 때 40시간. 얼마 들어와요? 주급으로? 43만 9천 원. 그래서 한 달로 고정근무로 한 달로 하면요. 191만 4,440원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 애터미는 8시간씩 지금 막 일을 했어. 한 달, 두 달, 세 달. 그러면 190만 원씩, 200만 원씩 받나요? 안 받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쫀쫀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24시간씩 일을 했는데 6만 원도 안 들어왔네? 아직도 안 들었네? 아니면 24시간씩 해서 한 달 했는데 6만 원 들어왔네?
그러니까 안 하죠. 근데요, 그게 1년, 2년, 3년 지나면요, 200이 아니고요, 200, 400, 800, 1600이 되더라 이거야. 근데 내 직장 생활은 어떻게 돼요? 계속 200, 인상되면 어떻게 돼요? 230, 뭐 250, 요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1년, 2년, 3년 돼도. 그러면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3년에서 5년을 봤을 때 월급 인상으로 따졌을 때 애터미는 얼마만큼 인상이 되냐고 보는 거죠. 처음에는 빵이에요, 제로. 제로지만 내가 6만 원에서 12만 원, 30만 원, 75만 원, 그 다음에 매일매일 어때요? 150만 원씩 받고, 그리고 150에 300 떼고, 이래보세요. 그럼 막 신이 나서,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돼요? 셀프 리더가 되기 때문에 진짜 아파서 쓰러져도 돈이 나오는 연금소득을 만들 수가 있는데, 월급은 어떻게 돼요? 아프면 끝이에요. 잘리잖아요. 그래서 절대 직장 생활 가지고는 젊은 분들도 어때요? 아, 직장 생활 가지고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구나를 알기 때문에 뭐를 하죠? 그래서 주식을 하잖아요. 요즘 젊은 분들은.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주식을 하는데 지금 주식시장도 너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공짜 없잖아요. 운이 좋아서 돈이 벌었다고 해도 지금 막 그렇게 한다 그러면 지금 다 작살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애터미처럼 쉬운 일이 없다. 똑같은 거 반복하죠. 유튜브도요. 멤버십이 늘어나는 건데요. 계속 아이디어라는 고갈이 돼요. 아이디어 고갈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도 써야 되고 뭐도 써야 되고 하는데 애터미는 어때요? 계속 신제품 회사가 내주죠. 그리고 계속 뭔가 비전 제시 같은 거 성장시키는 거 다 회사가 해주죠. 나는 똑같은 것만 반복하는 거잖아요. 지루한 것만 반복하는, 지루함만 이기면요. 이건 무조건 되는데 애터미의 단점이 지루하니까 뭐 하다 말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야 이거 진짜 단순하네? 그냥 단순 노동처럼 똑같은 것만 반복하면 야 이거 연금성 소득 되네? 여러분 매일매일 하루에 한 사람을 만나겠다는 생각만 가져보세요. 그러면 일 나거든요. 내가 매일매일 한 사람씩 깨지더라도 그냥 일단 만난다. 그래 보세요. 그러고 1년만 해보세요. 일이 안 되는지 되는지, 사업자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사업자가 안 나오더라도 소비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요. 왜?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렇게 사람을 만나면 어이구 또 위에서 스폰서가 또 보고 어머 내 새끼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같이 만나줘야겠다. 같이 깨지러 가야겠다. 사장님 제가 오늘 같이 만나드릴게요. 이렇게 되면서 한 사람이 갔던 게 두 사람이 되고 세 사람이 되고 네 사람이 같이 가면 어떻게 해요? 집단이 되니까 그 사람들이 처음에 4대1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이 흡수가 빠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혼자 했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 점점 더 애터미 일은 쉬워진다는 거. 자, 여러분 또 집값 보세요. 요즘에 우리 다 영끌했잖아요. 우리 젊은 분들. 제가 진짜 걱정이에요. 영끌해가지고 했는데 뉴스에서 또 이런 소식이 나네요. 집값, 전세값, 위축, 영끌 쪽, 널뛰는 금리의 한숨. 자, 금리가 지금 5% 지금 한 달 사이 7억 뚝. 엊그제 제가 저희 언니한테 물어보니까 저희 언니 집도 한 1억 정도 떨어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변 분들이 자꾸 얘기 들어보면 집 지금 좀 떨어졌어. 벌었던 사람 기존에 벌었던 분들 괜찮지만 지금 최근에 영끌에서 간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지금 너무 싱숭생숭 미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뉴스에서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준금리, 전세대출 금리 5% 눈앞이 됐대잖아요. 기준금리 추가 인상 시 7%까지 오를 수도 있어요. 지금 평균 4%예요, 4%. 그래서 3억 대출 시 얼마요? 43만 원이 이자비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전세보다 월세가 더 싸대잖아요. 그러니까 전세로, 제가 옛날에 한 2년 전에 서울에는 살아야 되니까 전세가 6억인 거예요. 근데 저는 6억에 들어갈 생각하고 여보 여기 6억 났다 막 여기 빨리 집 왔으니까 빨리 들어가 막 이랬었는데 와 그때 그 들어오겠다고 영끌하셨던 분 있어요. 지금 영끌해서 지금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태가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분이 밀어가지고요 저희가 그 전세 들어갈 거를 못 들어가게 됐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저평가된 영종도 아파트를 샀어요. 3억 9천에. 그리고 저희가 여기를 지금 현재 서울에 살고 있는 데를 월세로 살고 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잘했다. 저평가된 그 아파트는 지금 떨어지지 않고 더 올라갔고 제가 쌀 때 들어가서 지금 떨어지지도 않아. 그냥 유지되던가 더 올라가니까 그리고 거기에 제가 월세를 받으니까 지금 여기 월세 있는 거를 내면 되니까 이게 또이또이가 되면서 조금 더 내긴 하지만
자산의 가치가 있으니까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 야, 그때 그 주인이, 그 사람은 어때요? 영끌을 해가지고, 저희가 못 나가가지고, 진짜 저는 그게 또 운이었다 그래요. 운이 좋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만약에 제가 그거를, 그 전세를 6억을 묶었으면, 야, 그것도 대출하고 이랬으면, 이거 골치 아팠었겠네? 야, 너무 감사하다. 아, 더 열심히 살고 더 착하게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투자라는 건요, 어떻게 보면 자본이 너무 많이 들어갈 때는 리스크도 크기 때문에 진짜 함부로 진짜 하는 거는 위험한 것 같아요. 신용등급 차이에 따라서 지금 막 등급이 뭐 오르락한대잖아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또 서울대 그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2021년 기준으로 한국인 인구수가 5천만 명이 안 돼요. 지금 한 4,999. 약간 5천만 명에 조금 미달됐죠. 근데 자 보세요. 2100년도에는 몇 명이라 그래요? 야, 1948만 명이니까 2천만 명 조금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렇게 됐겠어가 아니고요. 이거는 확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현재 우리가 이제 30대, 40대, 50대 이 인구수를 파악했을 때, 우리가 이제 100세 인생들, 지금 70대 된 분들은 이제 다 돌아가시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안에 그 사람들이 사망으로 가잖아요. 그럼 그 인원수가 또 빠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통계적으로 이제 아기를 낳는 인원수가 나오는데, 작년인가 올해 거 나왔는데요. 요번에 지금 그 작년 거구나. 아기가 몇 명이 탄생됐냐면 26만 명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됐대요. 확 줄었대요. 26만 명으로 줄어서 그거를 통계로 했을 때 이게 거꾸로 피라미드가 거꾸로 뒤집히는 현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봤을 때 애터미도 한국 시장만 봐서는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3대 상속세 없이 상속이 된다고 하지만 한국 시장만 보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이게 점점 고령화, 초고령화로 지금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도 없고 하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돼요? 개발도상국 쪽, 이제 베트남, 중국, 러시아, 그리고 뭐 어디죠? 그 인도네시아, 인도 요런 쪽의 사람들이 늘어나야 되겠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생기기 전에 좀 자본 있는 분들이 있어야 되니까 유럽 사람들도 들어와 줘야겠다. 요런 게 그림이 제가 딱 떨어진 거예요. 왜? 제가 2100년까지는 아니어도 어쨌든 2050년도가 됐을 땐 제가 60대잖아요. 제가 60대가 되니까 그때도 제가 어떻게 돼 있어요? 요즘 60대 분들 60대 그 환갑잔치 안 하잖아요. 엄청 쌩쌩하잖아요. 그럼 제가 60대 때는 얼마나 더 쌩쌩하겠냐고. 이 피부 주름도 하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진짜 심각하네. 그러면 한국 애터미도 똑같이 한국에서 시작은 하되 항상 머릿속으로 글로벌을 그림을 그리게끔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파트너도 생각하게끔 만들어야겠다. 그거를 제가 요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요, 좀 시간 단축을 해야 되잖아요. 전략적으로 일단은 우리가 외국을 글로벌로 나가더라도 한국 사람을 통해서 나가야 여러분, 쉽단 말이에요. 왜? 네트워크는 사람과 사람의 연결이기 때문에요. 뭔가 내가 막 일을 해서 노동하는 게 아니라 말을 하는 일이잖아요. 말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언어 소통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나는 한국 사람으로서 찾지만 이 한국에 있는 사람의 다음 건너서는 외국 사람이 나온다는 거를 항상 머릿속에 생각의 그림을 그리세요. 그래야 그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요런 게 진짜 이제는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럴 거야. 설마 그러겠었지만, 요즘엔 다 뉴스에도 나왔잖아요. 2030년 정점 우하향. 2055년에는 뭐가 고갈된대요? 우리 국민연금이 이제 고갈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990년도에 태어난 사람들은 못 받을 확률이 높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것도 있어요. 조회수도 막 높아요. 슈카가 12일 전에 올린 건데 국민연금 고갈 시기 58년 0. 막 이러니까 막 조회수가 72만. 그리고 여기 또 뉴스에도 YTN에서도 나왔네요. 90년생 한 푼도 못 받나? 1개월 전인데 28만에. 그러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제는 국민연금도 지금 내가 그냥 계속 내 돈에서 빼가고는 있는데 못 받을 수도 있겠구나. 더 연장되고 있잖아요. 60세 때 받을 거를
70대로 늘리고 80대로 늘리고 점점 늘릴 거 아니에요. 이건 계속 바뀌겠죠. 그리고 세금도 더 많이 걷겠죠. 왜? 받아가야 될 사람이 많아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젊은 사람들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하나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직장도 안 되겠구나. 그럼 투자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막 비트코인도 뭐 하고 하는데 지금 너무 깨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젊은 사람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젊은 분들은요. 날렵하고 변화에 빨리 민첩하게 바꿀 수 있어요. 젊고 열정이 있으니까. 에너지가 있으니까. 근데 50대, 60대 분들은요. 아직도 살 날이 많아요. 한 30년 더 살 수 있는데 아, 저렇게 되니까 나도 주식을 해야지. 어설프게 주식했다가 어설프게 비트코인이나 투자를 했다가는요. 작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30대, 20대를 걱정하는 게 아니고요. 50대 이상 되신 분들이 앞으로 살 날이 10년, 20년, 30년 남으신 분들이 저는 제일 걱정인 것 같아요. 왜? 변화는 막 되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하자니 손가락은 안 움직이고 이걸 빨리 좀 배우고 싶자니 또 들어도 또 까먹고 또 까먹고 또 까먹고 나이가 들다 보니까 또 잃어버리고 그럼 우리 뭘 드셔야 될까요? 우리 애터미 신제품 나왔잖아요. 메모리요. 까먹을까봐 깜빡깜빡 잊지 말라고 우리 건강식품 나왔잖아요. 그 여러분 또 사람들한테 뭘 전달할 수 있죠? 아, 메모리업 드시라. 여러분 우리 애터미는요 신제품까지 쏟아지면서 어떤 다양한 얘기거리를 할 수 있어요. 나는 나이가 많아서 또 배우려는데 깜빡해요. 그러니까요 사모님 메모리업을 드셔야 됩니다. 이러면서 또 자연스럽게 얘기도 하고 애터미는요 그냥 수다 떨고 노는 게 애터미 일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자 이거 보세요. 요즘 냉혹한 자영업자들의 현실입니다. 이거는 지금 이 젊은 사람 30대 자영업자뿐만 아니고요. 40대, 50대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지금 너무 곡소리가 나죠. 아유 죽겠어요. 어떡해요. 힘들어요. 투잡된대잖아요. 제가 진짜 그 대리기사 운전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저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대리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저는 물어보지도 않았다니까요. 근데 자기가 현재 지금 원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직원들 월급을 줘야 되는데 월급이 안 나오다 보니까 지금 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애터미를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현재 지금 너무 생활에 이렇게 급급하다 보니까 안 들리는데 저는 저희 부모님 때를 느꼈잖아요. 이제 6년, 지금 한 8년 전 됐나? 지금 한참 됐죠. 이제 한참 됐으니까. 우리 사우나 부모님이 쫄딱 망해서 막 빚에 허달렸을 때, 요거 안정되면 애터미 할게요. 엄마가 항상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안정됐을 때 할 게 아니라 지금 위험하게 리스크가 생기고 진짜 지금 하얀 길로 가니까 빨리 변화해서 다음 거를 지금 하고 있으면서 이거를 싹 갈아타게끔 리스크를 줄일 수 있게끔 빨리 준비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보통 10이면 8분들이 요거 안정되면요. 안정 안 돼요 여러분. 3년 딱 냉정하게 3년에서 5년 변화가 된다, 성장이 된다, 아니면 똑같다, 아니면 하향이다. 똑같거나 하향이면요, 여러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거기다 더 투자를 하거나 막 시간을 투자하면요, 오히려 뭐라 할까요? 더 작살입니다.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손절이라고 얘기하죠. 손절 딱 해서 저희 엄마가 사우나를 손절한 계기가 있는데요. 전기를 딱 끊었던 게 이 시스템을 통한 거예요. 그때 김강렬 임페리얼 마스터가 그때는 임페리얼 마스터가 아니었는데 오포 임페리얼 센터에서 오프라인 강의를 초청을 해서 왔대요. 근데 이렇게 그분도 포크레인 기사에서 쫄딱 고생을 많이 해서 진짜 지하 단칸방인가? 되게 어렵게 살았죠. 막 바퀴벌레 지나다니는 그 집에 살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3년에서 5년 미래에 성장이 없으면 손절하십시오. 지금 절대 더 투자하지 마시고 손절하십시오! 그랬대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게 뭔가가 필이 왔나 봐. 그래. 계속 정말 가족을 힘들게 했거든요. 맨날 메꾸다 보니까 아가 돈 좀 빌려줘. 맨날 메꾸기 바빴다고. 근데 엄마가 그래. 손절해서 애터미로 다시 시작하자. 이래가지고요. 정말 저희 부모님은 손절을 탁 해가지고 전기를 딱 끄는 거예요. 전기를 딱 끊었는데 근데 그전에도 아빠가 계속 손절하라고 했는데 엄마가 그 미련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야 옆에만 없어지면 될 거야. 근데요 옆에가 없어지기 전에 저 밑에가 또 생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저 밑에가 또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이거는요 타이밍 그리고 손절할 수 있을 때는 과감히 내가 하는 일이 너무 리스크가 크다 할 때는 손절할 줄도 아셔야 됩니다.
더 이거를 버틸 거야 하다가는 작살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 진짜 투자 꼭 하셔야 돼요. 왜요? 주유소, 여러분 자동차 끌고 계시죠? 주유소 가격 요즘 어때요? 나날이 치솟고 있습니다. 최저 가격을 쳐보니까 1718원이에요. 1718원 휘발유면요. 만땅 가득 채우면 보통 10만원 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머, 주유비가 걱정되네. 근데요, 여러분 부자들은요,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최근에 부자들한테 들은 소식이 있습니다. 저는 이 걱정을 했어요. 아이고, 주유비가 비싸네. 저쪽에서 넣어야지. 저쪽에서 넣어야지. 저는 이랬는데, 어떤 부자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야, 왜 주유비를 걱정하냐? 경비 처리할 수 있는데? 제가 그 소리를 딱 듣자마자, 그러니까 네가 가난하지. 이런 생각, 제가 사실 충격을 먹었어요. 그래. 부자가 되겠다 하면 부자랑 놀아야겠다. 자존심 상한 게 아니고요. 그래, 부자가 되려면 부자 옆에 있어야 되고, 부자 마인드를 배워야 되겠구나. 그래, 이걸 경비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건데, 경비 처리할 게 없는데 주유는 경비 처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부자들은요, 비싼 주유를 논대요. 어머, 그 소식을 듣자마자 저한테는 뭔가 뒤통수를 딱 맞은 일이었어요. 저는 주유를 아직도 싼 데를 넣거든요. 어디가 더 쌀까? 어디가 더 저렴할까? 근데요, 부자들은 그걸 따지지도 않고 고급 휘발유를 넣고 좋은 거를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부자가 되려면 그래, 부자한테 배웠으니까 나도 주유를 정말 경비 처리를 할 수 있게끔 단단하게 넣으려면 어떻게 돼요? 그만한 많은 지출에 대해서 수익이 큰 돈. 우리 회장님 뭐 어떻게 했어요? 수입에 맞춰서 지출로 살지 말고 어떻게 돼요? 내 지출을 계산을 해서 내가 만약에 지출이 1,000만 원이야. 그러면 1,000만 원이 지출이면 나 3,000에서 5,000원 들어와야겠네. 그 수입을 지출에 맞춰서 수입을 그런 일을 찾으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완전 우리 회장이 이랬죠. 바꿔 모든 걸 다 바꾸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어떻게 돼요? 바꾸셔야 됩니다. 저도 요번에 주유를 항상 싼 것만 보다가요. 그래, 내 생각을 바꿔. 지출에 맞춰서 어차피 애텀이 딱 주급으로 들어올 건데 그냥 아무데나 넣자 했지만 아직 멘탈이 안 돼요. 어머, 요만큼 또 이번에 생활비가 이렇게 나가니까 안 돼, 좀 아껴야 돼 하지만 머릿속으로 어때요? 나도 그렇게 할 거야라는 게 잠재적으로 있으니까 그렇게 해나가려고 하겠죠.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머릿속에 잠재된 인식이 있어야지 그걸 생각하면서 현실에 맞춰 살고는 있지만 그렇게 성장하게끔 바뀌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바꾸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애터미를 해모임만 막 들이대는 것도 좋지만요. 어떤 사람은 해모임이 싫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의 그 리즈가 있잖아요. 나는 화장품에 20대는 화장품에 관심이 많은데, 야, 해모임 먹어라 이러면 그 사람들이 들릴까요? 안 들려요. 진짜 가까운 저희 언니도 몸이 아프고 진짜 골골해지니까 해모임을 찾지 그 전에는 해모임을 얘기해도 듣질 않았다. 그냥 기존에 어차피 먹는 물, 비타민C 요 정도가 관심 있고 뭐 폼클렌지, 뭐 토너 요 정도만 관심 있는 거지 없어요. 그래서 그 나이에 맞게끔 그 리즈를 잘 살피는 거. 그리고 여러분 이거를 또 아셔야 돼요. 저는 우리나라가 진짜 심각하구나. 1인 가구가 이제는 더 많아졌어요. 대한민국 가구 비중주의 2020년 통계청을 보면요. 1인 가구가 31%고요. 2인 가구가 28%, 3인 가구가 20%, 4인 가구가 15%입니다. 제가 10년 전만 해도 보통은 다 4인 가족이죠. 제 나이 또래는. 다 엄마 아빠 있고 언니 있고 오빠 있고 막 이러는데 저희 다음 세대 그리고 저희 세대는 보통은 부부가 많아요. 그리고 저희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면 너 애 낳을 거야? 그러면 애 안 낳겠다는 사람이 더 많고 그리고 아직 결혼 안 한 사람도 많고 그리고 저희 또래 자식이 있다면 보통 3인 가구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여기에 맞게끔 이제 또 여러분들이 변화해서 그 사람들에 맞게끔 소비자의 제품을 전달을 하셔야 되는데 1인 가구는요. 우리가 뭐 감자라면 김치, 샴푸, 이빨, 칫솔 모든 이런 식제품 있잖아요. 그리고 가정 생활비 말고 우리 식품 쓰는 거 있잖아요. 뭐 동원 참치 먹고 이런 거 이런 식품류가 월 48만 원 정도 쓴다고 합니다. 1인 가구가. 그러면 우리 애터미에서는 어때요? 아자몰까지 다 했을 때 한 15만 포인트 정도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2인 가족은 월 평균 얼마요? 78만 원, 25만 포인트 정도 쓰고 3인 가족은 월 94만 원 정도, 28만 포인트 정도 쓰고 그리고 4인 가족은 월
106만 원에 한 32만 포인트 정도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제 4월 달부터 150만 포인트 대 150만 포인트라는 새로운 이 직급이 생겼죠. 그래서 100만 원을 벌 수 있는, 부업자들도 100만 원을 벌 수 있는 마케팅 플랜이 생겼는데, 요거에 맞춰서 명단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혼자 사는지, 아니면 저 사람이 남잔지, 여잔지, 아니면 저 사람이 4인 가구인지, 아니면 부모님까지 부양하는지, 그거까지 잘 가면서 그 사람에 맞게끔 제품을 전달하시면, 그분들이 관심 없던 분들도 사업은 안 하더라도 뭘 해요? 제품은 쓰더라 이거예요. 제가 엊그제 진짜 그 20대 분한테 사업 설명을 딱 했더니 제가 어저께까지 쿠팡이가 주문했는데 왜 여기다가 주문을 해야 된다는 걸 생각을 못했을까요? 막 이러잖아요. 왜 생각을 못하겠을까요? 그거는 우리 탓이에요. 지금 여기 시스템에 들어있는 사업자 여러분들이 소비자도 이익이 된다라고 얘기를 안 하시고 나의 이익만 생각하다 보니까 야! 해모임 써! 뭐 해? 좀 팔아줘라! 뭐 해라! 요렇게 자꾸 마진 없는 방판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소비자들이 모르는 거죠. 누구 탓이다? 우리 탓이다. 그래서 지금 시스템을 합류하고 지금 공부를 하시는 여러분들은 요렇게 지금 매뉴얼대로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그 알려드린 대로 한 가정인지 2인 가구인지 3인 가구인지 이렇게 분석을 하시면서 남녀노소 20대인지 30대인지 40대인지 50대인지 그렇게 니즈를 파악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제품부터 전달을 하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가입할 때 야, 좀 가입 좀 해라라고 하지 마시고요. 야, 쿠팡에서도 회원번호 이렇게 네가 만들어서 네가 아이디를 만들잖아. 그래서 네가 주문하잖아. 그러면 그 사람 요즘은 다 인정해요. 그렇게 한다고. 또 쿠팡 주문하지? 그러면 애터미도 똑같은 거야. 근데 조금 다르다는 거는 회원번호가 아이디야. 내가 아이디 만들어줄게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아이디를 만들어줄게. 따라해보세요. 아이디를 만들어줄게 해야지. 내 밑에 가입해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단계 냄새를 절대 풍기게 하지 마세요. 이젠 좀 바꿔가야 돼요. 우리 애터미가요. 2조, 3조, 100조가 가려면요. 좀 품격 있게 가셔야 돼요. 말의 언어도 좀 예쁘게 가야 돼요. 좀 진짜 일반 유통처럼. 우리 일반 유통답게 가야지. 일반 유통보다 더 좋은 플랜이야. 이렇게 가야 그 일반 유통에 있던 분들이, 플랫폼에 있던 분들이 이동을 하지. 내 밑에 가입해. 너 물건 좀 사. 뭐 이렇게 막 불편하게 하면요. 그 소비자들이 떠나더라 이거예요. 아시겠죠? 이 좋은 애터미의 이 회사를 우리가 망치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부터 제대로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어플을 꼭 설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주민번호 좀 알려줘봐. 이런 분들 너무 많아요. 옛날엔 주민번호가 들어갔으니까. 근데 지금은요, 여러분 주민번호 안 들어가잖아요, 뒷자리.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생년월일 알려줘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똑같은 말이어도요, 생년월일 느낌과 주민번호 좀 가르쳐줘는 달라요. 왜냐면 제가 원주 갔었을 때, 그 원주에 있는 사모님이 우리 딸이 지금 여기 마트에서 일을 하는데 영업 1등 돼갖고 진짜 잘할 거래. 그래서 제가 그러면 딸을 전화로라도 가입을 시키자. 그럼 등록을 시키자 그랬어요. 그때 따님을 제가 이렇게 통화를 한다고 했는데 좀 불편할까봐 우리 사모님이 통화를 하신 거야. 근데 뭐라고 했냐면 애터미 가입 좀 해라. 근데 딸이니까 가입을 하겠다 했어. 일단 가입 좀 해라가 좀 불편했는데 제가 그거를 회원번호가 아이디예요 라고까지는 얘기를 했어. 그래서 그거는 무마를 시켰는데 계좌번호는 안 들어가잖아요. 그건 괜찮았어. 근데 갑자기 생년월일 알려줘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딸아 그 주민번호 좀 불러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딸이 갑자기 엄마 다음에 이러고 끊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 주민번호가 아니라고요. 생년월일이라고요. 그랬더니 이랬더니 다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야 주민번호가 아니고 생년월일 너 생년월일이 몇 월이었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르쳐주잖아요. 그래서 가입을 시켰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꼭 어떻게 알아? 아이디를 만들어줄게. 휴대폰 번호가 어떻게 되지? 통신사가 어떻게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니?
인증번호 갈 테니까 6자리 알려줘. 요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알겠죠? 그리고 또 여러분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이 초보자 가입도 안 한 사람한테 아, 내가 모르니까 우리 스폰서를 좀 만나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와! 안 돼요, 안 돼.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가입과 동시에, 가입하기도 전에, 야, 사업 설명 들어보라는 거구나. 아니야, 나 안 해. 아니, 그냥 물건 그냥 너한테 쓸게. 이렇게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하셔야 돼요. 그 상대방한테 어떻게 해야 되겠냐면, 가입이 되기 전까지는요,